네,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별까지의 거리 돼 있는데요. 네, 별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우리가 멀잖아요. 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성을 말하는 거고요. 태양계로 치면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별들이 다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태양계에서 태양, 물론 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떠 있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하는 것들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리, 그다음 다음 주도 거리랑 밝기 이렇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시차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구과학이기도 하고 우주와 관련된 단어들은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건 많이 없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잘 정리하시고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시차가 있는데요. 제가 시차에 대해서는 조금 필기를 해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다가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내용과도 거의 흡사하니까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갔을 때 무슨 시차가 차이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시차는 아니고요. 이건 시간의 차이가 아니고 이 시차는 시차라고 쓰였지만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니까 우리가 평소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시차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건 각도예요, 각도. 그래서 시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각 시차는 이제 각도고요.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관측하는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정도, 그러니까 각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A에 위치해 있을 때 물체를 바라볼 때랑 B에 위치해 있을 때 물체를 바라볼 때 생기는 각도가 있죠. 그 각도 차이를 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관측하는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눈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눈이 이 왼쪽에 있는 눈에는 어떤 물체를 볼 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눈은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이제 가까우면 시차 각도. 네. 관측자의 위치와 물체의 실제 위치가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말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물체가 거리가 가까우면요, 이 물체가 가까우면은 이 각도가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물체가 거리가 멀어지면, 이 물체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은 각도가 작아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보는 각도랑 이렇게 보는 각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거리는 이제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시차가 작아지는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시차가 작아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 천체의 개념으로 별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시차와 거리는 반비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책을 한번 보시면요, 126페이지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해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시차 측정 실험 돼 있는데요. 시차 측정 장치에 이제 뭐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냥 뭐 모르셔도 되고 뒤에 이제 실험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우체통을 놓고 양쪽 구멍에서 번갈아 가며 우체통을 관찰한다 돼 있는데,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 이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한 번씩 감으면 돼요. 왼쪽 눈만 뜨고 오른쪽 눈만 뜨고 해서 물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죠. 그거 사이에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라는 거는 우체통의 위치를 가지고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봤을 때 오른쪽이 가까이서 본 거, 왼쪽이 멀리 본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본 거랑 가까이서 본 거를 비교했을 때 거리가 반비례하죠. 가까우면은 시차라는 게 각도가 커지고요. 그냥 각도예요, 각도.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각도가 작아지죠. 이거를 시차가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이제 우주와 관련된 과학에서는. 그래서 시차는 관측 지점과 우체통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러니까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이제 시차 볼게요. 관측자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한 물체를 관측했을 때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물체의 위치 차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로 측정한다. 넘어갈게요. 2번, 시차는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관측 지점의 사이가 멀수록 크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진다는 그 내용이니까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구가 공전해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면 가까이 있는 별은 멀리 있는 배경별에 비해서 시차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여기가 있고 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공전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어떤 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을 볼 때 또 어떤 별을 보겠죠. 이때 각도가 나타나겠죠. 이게 이제 시차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차가 나타난다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전을 배운 거고,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요 천체 파트에서 또 시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해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가까이 있는 별은 멀리 있는 배경별에 대해서 시차가 나타난다. 그래서 태양 쪽으로 해서 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별과 별 사이에 이제 시차가 생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림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연주 시차 돼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별 쳐 놓으시고요.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주 시차라는 건요, 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차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연주 시차는 이제 각도의 2분의 1이 되겠고요. 연주, 우리 공전할 때 한번 들어봤던 단어죠. 연주운동 들어봤었잖아요. 태양의 연주운동, 천체의 연주운동 할 때 그 연주예요. 그래서 태양이 1년중 움직이는 거리, 움직이는 행동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천체가 1년 중에 이제 이동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거리. 마찬가지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차, 연주 시차라고 정의하고요.
각도의 절반으로 정의를 해요. 연주시차라는 거는 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지구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측정한 별의 시차의 절반이라 되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태양을 기준으로 좌우에 뭐 예를 들면 한쪽은 여름이고 한쪽은 겨울일 때, 그죠? 그때 이제 별을 바라보겠죠? 그때 생기는 시차가 있겠지. 그 시차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해요. 밑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별을 이제 우리가 태양을 가운데다 두고 이제 1하는 지점하고 E1하고 E2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지구를 E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구를 E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구에서 본 이제 별은 S1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구에서 본 별은 E2에서 본 별은 S2가 되겠죠. 그래서 S1과 S2 같은 별을 보는데 배경에 따라서 그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배경에 있는 별의 위치가 달라지죠. 요 사이의 각도를 시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차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그러면 별이 가까우면 시차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연주시차도 커지겠죠. 그런데 별이 멀리 있어요. 그럼 시차는 작아지겠죠. 연주시차도 작아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별 S의 시차 보시면요. 지구 공전 궤도 양 끝에 있는 지점과 별이 이루는 각도로 정의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주시차라는 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연주시차는 뭐다?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시차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구 공전과 관련해서 이제 배우는 거고요. 지구가 공전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요. 시차라는 거는 거리와 반비례하고요. 시차가 클수록 거리는 가깝고 시차가 작을수록 거리는 멀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행성 단위로 아니면은 이제 천체 단위로 확장을 하면요. 어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두 위치에서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서 어떤 한 별을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여름과 겨울이다. 그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어떤 별을 봤을 때 별의 위치가 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위치 차이에 나타나는 그 각도 차이를 이제 시차라고 하고요. 시차의 절반은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거리가 멀고요. 연주시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깝겠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볼게요. 연주시차가 나타난 까닭은 지구 공전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위치가 1년 중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죠? 두 번째, 여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주시차의 단위 되는데요. 이런 단위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점 2개를 찍는 거를 우리가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볼 수 있나? 땡땡 2개라고 쳐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초의 개념은요. 우리가 각도를 보통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우리 배우는 단위 한에서는 보통은 뭐 수학에서는 도 단위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1도가 60, 요 땡 하나, 점 하나 찍는 걸 우리가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0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있지만 똑같아요. 시계 단위하고 똑같아요. 1분은 60초잖아요. 그래서 3600초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시간 단위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이제 단위를 그냥 똑같이 쓰는 거고요. 1도가 60분 그리고 1분에 60초이기 때문에 60분은 3600초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요. 이렇게 이제 1도보다 작은 단위를 쓰는 이유는 천체가 원체 멀기 때문에 그 각도가 굉장히 1도보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1도보다 작은 개념을 이제 쓰는 거고 1도보다 작은 게 1분, 1분보다 더 작은 게 이제 1초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3600분의 1인 거예요. 1초는. 그래서 1도는 3600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별은 매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주시차가 매우 작게 측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를 이제 별표 쳐 놓으시고요. 제가 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가 작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결론이에요.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가 작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별이 가까운 별은 연주시차가 클 거고요. 그러니까 A라는 별과 B라는 별을 비교했을 때 연주시차가 작은 A는 거리가 먼 거고요. 연주시차가 큰 B는 거리가 가깝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여기다 이제 비출하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요거의 이제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주시차는 시차의 절반을 말하는 거고요. 연주시차가 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한다. 자, 밑에 이제 그림 볼게요. 별까지의 거리에 따른 연주시차가 있는데요. 자, 지구가 오른쪽이 E1이고요. 왼쪽이 E2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어. 그래서 X라는 별을 봐요. 그리고 Y라는 별을 봐요. 지구가 E1에서 X라는 별을 볼 때와 Y라는 별을 볼 때 달라지겠죠? X라는 별이 있을 때는 지구가 여기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고 Y라는 별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X1, Y1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는 E2라고 할게요. 그러면 X2를 보면은 X2 그 다음에 Y2를 보면은 Y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X1과의 거리 X1의 거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차, 그 다음에 절반이 연주 시차가 되겠죠. 그리고 Y1과 Y2 사이의 각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연주 시차를 여기가 X라고 한다면요. 이 X하고 연주 시차는 절반이죠. 그래서 X의 절반을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하고 Y의 절반을 연주시차, Y에 대한 연주시차라고 할 때 연주시차가 X가 Y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죠? 각도가 훨씬 커지니까. 그치?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X가 연주시차가 크다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개념 하나만 잘 정리해 주세요. 연주시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깝다.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거리가 멀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X보다 Y가 멀다는 것을 연주시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비교 보시면요. 자, A라는 별은 6개월 후에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왜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B라는 별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B와 A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각도가 더 크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A가 더 가까이 있는 별이란 거죠.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A가 B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니까. 네,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두 번째 있는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한다 돼 있는데요. 그냥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을 때는 PC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섹이라고 읽어요. 1파섹이라고 하고요. 1파섹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 1파섹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 단위는 오른쪽에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1파섹이라는 단위의 정의는요.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1파섹은 1초분의 1이다.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1파섹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별 3번 볼게요. 각도 단위 있는데요. 1도 1분 1초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별까지의 거리 단위 있는데요. 1광년 1파섹 돼 있는데요. 요것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1파섹은 방금 정리했지만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시차분 1로 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한 거고요. 천체에서의 거리 단위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1파섹은 보통 책에도 있지만 3 곱하기 10의 13km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년으로 따지면 3.26 광년이라고 해요. 10의 13 쓰면 잘 아시겠지만 10이 13개가 있는 거잖아요. 공이 13개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단위죠. 그 다음에 1광년이라는 게 있어요. 1광년은 1빛광자고요. 해년자예요.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으로 정의를 해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천체와 관련된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영상물 같은 데서, 만화 같은 데서 많이 1광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요게 보통 이제 라이트 이어이기 때문에 LY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광년은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보통 9.46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비교를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1파섹은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건 우리가 1파섹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조금 더 내가 천체를 공부하고 싶다,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실 때는 광년이나 1AU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1파섹은 보통 3 곱하기 10의 13승, 그 다음에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9.46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정의합니다. 빛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가죠. 그 다음에 3번 1AU라는 단위가 또 있어요. 요거는 천문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Astronomical Unit에서 1천문 단위라는 우리말로도 쓰기도 해요. 1천문 단위 또는 1AU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뭐 과학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조금 기술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는 단위예요. 1광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문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보는 단위고요. 1AU는 보통 천문이나 우주와 관련된 뭐 지식, 과학, 기술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단위예요. 그래서 1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평균을 해요. 지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도는데 완벽한 원 모양으로 돌진 않거든요. 동심원 모양으로 돌진 않아요. 살짝 이제 타원형으로 돌고 있거든요. 살짝 조금 기울어져서. 근데 그거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평균을 우리가 1AU라고 정의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얘를 또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1.5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고요. 1AU 혹은 1천문 단위는 1.5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1광년은 9.46 곱하기 10의 12승,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고요. 1파섹은 가장 긴 거리가 되겠어요. 3 곱하기 10의 13승으로 정의를 해요. 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 단위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1광년만 조금만 제가 이거는 그냥 심화된 내용으로 빛이 그러면은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걸 측정했지라고 한번 제가 그냥 측정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빛은 1초당 3 곱하기 10의 5승을 가요. 1초당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를 가요. 그거를 1년 동안 가는 거니까 365일이죠.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1시간에 60분, 그리고 1분에 60초.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조값이 나온대요. 라고 해요. 해볼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 365일 24시간 60분 60초를 빛이 3 곱하기 10의 5승 초당 킬로미터를 가는 거를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조금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른쪽에 우리 1번,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요.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거리가 멀수록 작게 나타나니까 X가 되겠죠.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일까요? 각도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X 나타나는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고 그 시차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또 정의를 했어요.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멀수록 작고 가까울수록 크다. 맞죠? 5가 되겠고요. 연주 시차로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인데 저거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요. X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별은 연주 시차로 관측이 안 돼요. 왜냐? 그 각도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X. 2번은요. 지구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시차로 알 수 있는 것은 있는데요. 거리가 되겠죠. 시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리밖에 없어요. 3번 밑에 있는 계산 문제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왼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126페이지 앞쪽으로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연주 시차 측정의 한계에 돼 있는데요. 방금 했던 그 내용인데요. 100파섹 이상 멀리 있는 별들은 이제 100파섹이라는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 시차가 매우 작아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돼 있는데요. 네, 연주 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 1도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1도에 36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1초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각도가 굉장히 작아서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먼 별에 있는 거리 측정은요. 지금 있는 우리 이제 연주 시차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이제 등급을 별의 절대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밝기를 이용해가지고 거리 측정을 해요. 그래서 참고만 해놓으세요. 아주 먼 별의 거리 측정은 별의 밝기를 이용한다. 이것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은 별의 밝기를 이용한다. 이거는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오른쪽에 5번 한번 볼게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의 연주시차 별까지 거리 해가지고요. 제일 유명한 별자리들 중에서 유명한 별들을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연주시차 거리에 대해서 이제 표가 있어요. 한번 보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같은 경우는요. 연주시차가 0.77초라고 읽고요. 거리는 1.3파섹이라고 해요. 그냥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표를 보고 아 요렇구나 해서
얘가 거리가 먼가 가까운 거만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시리우스 별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리우스라는 이름은 연주 시차가 0.38초예요. 그래서 프록시마 센타우리하고 밑에 있는 시리우스를 비교했을 때 연주 시차가 위가 크잖아, 그지? 센타우리 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1.3파섹, 그리고 시리우스는 2.6파섹. 거리가 절반밖에 안 되죠. 센타우리는 시리우스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연주 시차도 2배로 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 딱 2배죠. 그리고 알타이르, 견우, 직녀 견우할 때 그 견우성이죠. 견우성 같은 경우는 연주 시차가 0.19파섹이에요. 0.19초예요. 그리고 거리가 5.1파섹이에요. 그럼 시리우스랑 비교했을 때 견우성 같은 경우는 연주 시차가 더 작죠. 연주 시차가 작다는 말은 더 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더 멀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연주 시차와 거리가 반비례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참고로 해서 뒤에 있는 우리 3번하고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별까지의 거리 몇 파섹으로 따질 때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시차는 반비례한다. 연주시차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연주시차가 클수록 거리는 가깝고 연주시차가 멀수록 거리는 작고,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커진다. 이거 2개밖에 없죠? 자, 볼게요. 3번에 1번 별 S를 6개월 간격으로 이제 E1하고 E2에서 이제 관측을 했어요. 측정한 시차는 돼 있는데요. 별 S에 보시면 0.4 땡땡 돼 있죠. 0.4초로 읽고요. 시차는 0.4초예요. 0.4 땡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연주 시차는 시차의 절반이니까 0.2가 되겠죠. 0.2 땡땡 하시면 돼요. 0.2초. 그럼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 돼 있는데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2분의 1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2분의 10 되니까 5파섹, 5pc 이렇게 쓰고요. 5파섹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거리는 이제 5파섹 혹은 5pc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4번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2배로 멀어진대요. 2배로 멀어지면은 연주 시차는 2배로 커지겠죠. 그죠? 2배로 작아지겠죠. 2배로 작아지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연주 시차는 몇 초일까 돼 있는데요.
0.2의 절반이니까 0.2 곱하기 2분의 1에서 0.1초가 되겠죠. 그래서 0.1 초가 돼요. 0.2에 두 배로 멀어지면은 연주 시차는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에서 0.1초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계산 문제는 뭐 없고요. 이 단원에서는 이게 이제 유일한 계산 문제가 될 텐데 요거랑 이제 뒷장에 있는 별의 밝기에서의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4번 연주 시차가 1초인 별인데요. 1분의 1이니까 1파섹이 되겠죠. 1pc. 2번은요. 연주 시차가 2초면요. 2분의 1pc가 되겠죠. 그러니까 0.5파섹, 0.5pc. 3번은요. 연주 시차가 0.5예요. 그러니까 0.5분의 1이니까 2파섹 혹은 2pc 쓰시고요. 연주 시차가 0.25초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4pc 혹은 4파섹 이렇게 쓰시면 되죠. 0.25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128페이지에 있는 별의 시차 있죠? 네, 이것만 보고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문제. 지구 공전으로 지구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배경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 차이가 나타난다 됐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온과 E2, 그래서 이온과 E2 사이는 시간 간격으로 6개월 차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온이 뭐 여름이다, 그럼 E2는 겨울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6개월 간격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별을 봤을 때 S1과 S2라는 이제 거리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상대적인 위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걸 각도로 측정했을 때가 시차. 그 시차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별 S1을 봤을 때, 그리고 왼쪽은 S1, 조금 멀리 있는 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S2는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S1을 봤을 때는 그 S1의 간격이 좁잖아요. 그런데 S2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S2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좀 넓죠. 그러니까 각도가 크다는 소리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별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혹은 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시차가 크니까 연주 시차도 커지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 S2, 별 S1의 연주 시차가 있는데요. P1으로 측정할 수 있고 P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P2는요. P1보다 크다가 되겠죠. 왼쪽은 P2보다 작다. 오른쪽은 P1보다 크다. 자, 밑에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혹은 작다. 연주 시차 별까지의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별까지의 뭐를 알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다. 어떻게?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한다.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와 시차 한번 보시면요. 시차는 관측자의 위치 변화가 클수록 크게 관측된다 되어 있고요. 지구와 목성에서의 시차 비교 보시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안쪽 궤도를 돌고 있고 목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더 큰 궤도를 돌고 있죠. 여러분들 뭐 원의 원주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지? 원의 둘레, 넓이를 하면서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비해서 목성이 반지름과 지름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 더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겠죠.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와 목성에서 시차 비교를 보시면요, 공전 궤도의 가장 먼 두 지점에서 별을 관측할 때 지구보다 목성이 더 멀잖아요, 태양에서. 목성의 공전 궤도가 더 크므로 별의 시차는 지구보다 목성에서 더 크게 측정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목성이 더 큰 궤도를 돌기 때문이다. 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뒤에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